네, 어제는 벤센트 재무장관이 JP모건 체이스 비공개 행사에서 미중 무역 긴장에 대한 완화 발언을 했었죠.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지금 높은 수준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45%니 120%니 사실상 이거는 무역 단절을 뜻하는 거고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벤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자 증시는 바닥을 찾았고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다.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증시의 폭락을 이끌었던 게 무역 전쟁이었죠. 무역 긴장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을 느꼈는데 트럼프를 비롯한 벤센트 재무장관이 그 정도로 강도 높은 고관세 부과는 사실상 협상용이다라는 내용을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내용을 좀 벼붙여 보면 전반적인 실질 합의라고 되겠죠. 굵직한 내용의 합의는 좀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는데 벤센트 재무장관이 포괄적인 합의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히려 지금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엿봤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잘 지내고 있다. 이례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최종 관세율이 145%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트럼프 발언을 100% 신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시장조차도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은 확인했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움직임조차도 중국이 협상에 잘 응할 경우에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될 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정선에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간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실제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직접적인 대화라든지 통화는 아직까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 트럼프와 벤센트 장관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관세발 우려는 일단락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금 경기 펀더멘털의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관세 우려가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든 경기 흐름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현재 높은 고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는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경기 선행지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컨퍼런스 보드 3월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00.5가 나왔죠. 직전 달이 소폭 상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더 떨어졌습니다. MOM 마이너스 0.7% 하락했고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컨센이 마이너스 0.5였는데 이를 하회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수준이 팬데믹 때의 저점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니까 상당히 경기 선행지수는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다. 경기를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꺾였다, 지금 경기가 무너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경기가 위축되거나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고요. 다만 직전 6개월 동안 경기 선행지수는 1.2% 하락을 했는데 그 이전 6개월은 2.3% 하락을 했거든요. 점차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팬데믹 직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파르게 감소폭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3월달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제활동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는 컨퍼런스 보드뿐만 아니라 OECD도 발표를 하는데 OECD 3월달 데이터 보시면 100.68로 나왔습니다. 직전달 데이터에서 변함이 없었지만 직전달 데이터가 하향 수정이 되었거든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데이터가 자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늘 잘 확인하셔야 되고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정체됐죠. 이런 흐름이 매크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전월 대비 증감 추이를 보게 되면 다시 감소세로 전환이 된 모습,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뚜렷한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의미는 경기 회복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3월달 0%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사실상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마이너스로 감소 반전되는 그 직전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세의 모습이 나타났었죠. 경기 낙관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현재는 0%에 근접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달 내에는 본격적인 마이너스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경기가 피크아웃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사실상 전원 대비 증가율이 완만한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마이너스 영역 진입을 앞두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 전환 시그널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OECD와 컨퍼런스 보드의 이런 흐름 자체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성 세부 내용과 특히 이제 구성을 갖고 있는 그 적용 비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구성 지표 간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OECD 같은 경우는 균등하게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에 더 많은 상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둔화되고 하락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세부 구성 요소 간 변화를 좀 지켜보면 되겠죠. 이번 3월 달은 10개의 구성 요소 중에 3개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주가 S&P 500 지수가 크게 떨어졌고 더불어서 소비자 기대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신규 주문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이 3가지 항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선행 지수를 구성하는 10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선행성을 갖고 있는 경기를 판단하는 매크로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하락을 했지만 YY 변화율로 좀 살펴보게 되면 반등 추세가 나타났죠. 보시면 작년 6월 저점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재차 다시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직전 저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보드 자체는 경기 전망에 있어서 경기 침체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6개월 성장률의 변화를 통해서 경기 침체 시그널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위치죠. 지금 파란색이 여기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경기 침체 기준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직전 달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2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1.6%로 하향 조정을 하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잠재 성장률이 1.8이니까 이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 정도 둔화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컨퍼런스 보드는 23년도에 강한 경기 침체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회를 했고요. 다시 24년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전환될 것이다, 경기 침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또한 0% 둔화에 그칠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분기, 3분기에 실질 GDP가 1% 미만으로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이 또한도 후퇴된 모습이 있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침체 시그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빨간색 경기 침체 시그널은 6개월간의 확산 지수가 50 미만일 때,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6개월 하락률이 마이너스 4.4% 미만일 때 이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최근 6개월 증감률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그널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계속 쭉 떨어졌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떨어졌는데 이 뜻은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전 6개월의 하락폭보다 그 이전 6개월의 하락폭이 더 컸다. 그러니까 하락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6개월 변화율로 경기 침체 시그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왜 계속해서 더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냐, 같은 기울기로 계속 떨어지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위치가 팬데믹 때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을 해야 이 지수가 충족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속 낮아진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락은 하지만 하락세 자체의 둔화는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둔화의 변화를 갖고 경기 침체가 해제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좀 감안해서 해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컨퍼런스가 전망하는 경기 침체의 기준은 GDP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기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경기 선행 지수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지만 경기 침체, 즉 GDP가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던 사례가 2번 있습니다.
70년대 한 번 있고 00년 IT 버블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다 빨간색은 경기 선행지수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지만 실제 GDP는 역성장하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경기 침체로 빠졌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보드가 진단한 경기 침체의 구간은 기술적인 경기 침체만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모를 일이죠. 최근 1분기 데이터가 마이너스 나오고 지금 이런 움직임이 2분기까지도 이어진다면 사실상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하는 흐름도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기술적인 흐름도 가능하다. 현재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상 GDP가 역성장한다라는 의미보다는 00년 IT 버블처럼 큰 폭의 주가락이 이끄는 움직임이라면 사실상 GDP가 역성장하든 안 하든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3월달 114.49 직전 달에서 뭐 0.1% 상승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최근 6개월 동안 0.8% 상승을 했는데 이전 6개월 동안에는 0.7% 성장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죠. 경기 동행지수를 구성하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있고요. 이전 지출 제외한 개인 소득, 제조 및 무역 판매 매출이죠. 그다음에 산업 생산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번 3월 달에는 산업 생산이 하락한 부분만이 유일하게 부정적 기여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동행 지수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다가 직전달 대비 하락세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의 흐름입니다.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고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의 경기 동행지수 3개월 변화율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오늘도 다음 달 데이터가 새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2월 달 데이터니까 좀 감안해서 보시고 2월 달까지 보시더라도 지난 3개월 동안 45개 주에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주는 고작 3개 주에 그쳤고요. 2개 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하락하는 주가 상승하는 주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변곡점이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죠. 이런 부분을 확산지수로 살펴보게 되면 84를 기록을 했고요. 직전달 98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으나 아직은 경기 침체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주간 경제 상황 지수도 있습니다. 이게 철도, 화물, 교통량하고 연방 세금 원천 징수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력 생산된 부분, 대형 소매점의 매출, 신용카드 매출 등을 통해서 주간 단위로 경제 상황 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게 4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GDP 성장률 기준이 2.49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죠. 4월 5일 3.06에 비해서는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13주 이동평균이 2.5니까 이와 비슷한 거의 일치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24년 4분기 GDP 성장률이 2.53이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주간 경기 상황 지수의 흐름,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뚜렷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주간 경제 상황 지수는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지금 관세 전쟁이다, 여러 가지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다양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지만 실제 철도, 화물, 교통량이라든지 소매점 매출, 전력 생산, 원천 징수 등을 토대로 주간 단위로 살펴봤더니 여전히 뚜렷한 둔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경기 동행 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GDP의 급격한 감소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우상향을 했는데 이런 부분 S&P 500 추정 실적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경기 동행 지수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레시오로 살펴보게 되면 3월달 0.88을 가르쳤습니다. 지난달과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의 위치가 여기거든요. 상당한 하락 구간이고 지금 레벨을 과거 패턴과 비교를 해보면 경기 침체 때나 나타났던 그런 극단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기에는 이 비율이 상승을 하고 수축기에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뚜렷하게 경기가 수축되는 그런 모습이다. 지금 저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레벨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 안에 이런
간극이 언제 해소될지 이런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경기선행지수는 하락했고 경기동행지수는 그 뒤를 이어서 수렴하는 모습을 매번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현재는 계속 디커플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선행지수 YY 변화율이 3월달 마이너스 3.5% 이렇게 좀 떨어졌고요. 파란색은 ISM 제조업 PMI입니다. 3월달 49를 가르치면서 직전달 대비 소폭 하락을 했고,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이 경기선행지수가 좀 꺾였잖아요. 반등을 했습니다만 재차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모습 가운데 ISM 제조업 PMI도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거 흐름을 놓고 보면 이 두 지표가 모두 기준선을 하회해서 하락 구간에 머물렀을 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두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반등세의 모습도 살짝 꺾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다만 제가 이 YY 변화율을 갖고 말씀을 드릴 때는 연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 뒤에 기저 효과에 의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하락세의 모습이지만 하락폭이 감소되면서 이런 기저 효과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실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S&P 기업들은 대부분이 제조업 기업들이죠.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ISM 제조업 PMI하고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 빨간색이 S&P 500 포워드 어닝이고요. 파란색은 제조업 PMI입니다. 보시면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도 ISM 제조업에 수렴하면서 유사한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직전 달 대비 추정 실적이 더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S&P 500 포워드 추정 실적이라든지 경기 동행지수라든지 모두 시차를 두고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주가지수와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이 간극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00년 IT 버블 때는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지도 않았던 사례라는 거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YY 변화율과 S&P 500 추정 실적과의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기준으로 디커플링이 벌어졌던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 직전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게 지금 12월 달 데이터인데 최근 흐름은 포워드 어닝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더 감소세로 접어들었겠죠. 그렇다면 조금 이 시기에 더 근접해졌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트럭 물류 고용 흐름인데요. 지금 3월달 15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대비 큰 변함이 없었고요. 사실 경기선행지수가 그나마 빠르게 반영하는 그런 고용 흐름의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체 민간 부분의 고용 흐름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트럭 물류가 먼저 꺾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늘 반복됐던 모습이고요. 좀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3월달 마이너스 0.33%로 직전달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마이너스 권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24년 8월 반등한 모습 이후에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마이너스 권역에 위치를 한 것이고 실제 YY 변화율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떨어지다가 정체만 돼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따라서 이게 실제 증가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기저효과적 반등의 움직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 추이 보시면 계속 증가 추세가 나타나죠. 팬데믹 충격 때 2020년 급락한 이후에 21년, 22년 빠른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2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회복세 이후에도 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고 이런 흐름은 사실상 과거 추이에서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던 모습이었죠. 경기 침체 직전에는 파트타임 근로자 수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 추이가 지지난달 대비 더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섹터로 좁혀서 살펴보게 되면 특정 산업을 민감하게 맞춰서 임시직 고용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서비스 헬퍼 직종이죠. 뚜렷하게 경기 침체를 앞두고 급격한 감소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임시직 도움 서비스 산업에 속한 이런 일자리는 너무나 탄력성 있게 일자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임시직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되었는데 YY 변화를 보시더라도 지금 3월달 마이너스 5.5% 계속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차트는 임시직 도움 서비스다. 한마디로 정규직이 일을 할 때 옆에서 임시직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더불어 이 차트는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파트타임 일자리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S&P 500과 S&P 500 항공 물류 및 선행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간극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이 항공 화물 및 물류 부분의 포워드 어닝으로 수렴이 됐던 부분 매번 확인이 되죠. 결국 이런 모습을 쭉 보게 되면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미국 경기의 구조적인 경기 하방 압력을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무역 긴장에 대한 완화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는 모습이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200일선 부근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200일선을 상회하느냐, 이 기준선을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관세율 부과가 일시적으로 무역 흐름이라든지 기업 심리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퇴를 하면서 일정 부분 개선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펀더멘털이 되겠죠. 투자 부진이라든지 생산성 둔화라든지 다양한 경기 둔화 요인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소비의 흐름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동행지수 또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죠. 다만 기업 투자라든지 제조업 지표는 이미 둔화 국면에 접어서 위축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면 경기 반등에도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경기 선행지수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과거 패턴 늘 반복적으로 맞아왔던 이런 흐름이 왜 하필 이번에만 틀리냐, 이렇게 주장할 만한 논리가 딱히 없다라는 게 문제죠. 계속 잘 맞아오던 이런 흐름이 왜 이번에만 틀릴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납득이 되는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결국 관세 인하나 협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전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실제 실물 경제의 회복력 자체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경기 전환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관망해야 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완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심리 개선 요인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수요 부족 문제,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제 과거처럼 경기 회복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재정 지출로 어거지로 끌어올렸던 증시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트럼프 행정부도 반영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어제 관세 후퇴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도 부채를 줄이겠다는 내용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방점은 정부 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일환으로 10년물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런 흐름에서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